도사는 무엇이냐? 바람을 다스려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가련한 사람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왕의 거울은 내가 가져가마. 전국 도사들에게 전우치를 잡게 하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사기꾼을 다룬 범죄 영화 범죄의 재구성, 우린 또 이력서가 되니까. 도박을 다룬 범죄 영화 타짜를 만든 K4 무비의 거장 최동훈 감독. 잘하네. 타짜니까. 감독은 데뷔작과 차기작이 성인을 위한 영화였다면 그 다음 작품은 전 세대가 즐겁게 볼 수 있는 오락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아주 오래전에 삼국유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짧은 단편 시나리오를 썼는데 돈이 없어서 못 찍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타짜 촬영이 끝나고 그때 못 만들었던 삼국유사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고전인 전우치를 주제로 코미디 모험극을 계획하게 됐다고 합니다. 영화 곳곳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설정들이 숨겨져 있죠. 자, 그럼 명대사 제조기 최동훈 감독이 만드는 코믹 도술 판타지 액션 영화 전우치에 담긴 감독과 배우의 디테일,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TMI 줌인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태초에 하늘 깊숙한 감옥엔 요괴들이 갇혀 있었다. 영화는 이 세계관의 주요 정보를 내레이션으로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내레이션은 이런 여자 아니란 말이에요. 난 한단 하는 사람이야. 여보, 지금도 하고 있잖아. 타짜에서 고강렬과 러브라인을 만들다가 이번에 순양과 맏며느리가 된 김정란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림이라곤 일평생 방석위의 동양화밖에 모르시잖아요. 인트로의 감옥은 도저히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촬영이 다 끝난 후 통 CG로 만들었습니다. 요괴들의 마성은 다시 깨어났고 표운대덕의 피리는 사악한 기운을 묻혔다. 피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12지 요괴 중 양요괴가 끝판왕인 화담의 전신입니다. 요괴를 잡는다 스님이 재밌었겠네요. 신선일 때. 언제나 반가운 58년 개띠 오명규. 네 알바비 난리다. 아니 송영창 배우. 최동훈 감독답게 대사들이 빈틈없이 쏟아지는데요. 송영창 배우는 이 긴 대사를 NG 없이 한 번에 쭉 소화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현장에 있던 돌고래 소품을 발견하고 이런 즉흥적인 연기까지. 도파민 성분 들어가고 내가 기억이 다시 돌아온 거 신선으로. 감독이 송영창 배우를 캐스팅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고 하네요. 또한 감독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섞어 이야기를 구성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범죄의 재구성과 타짜, 도둑들, 암살 등 거의 모든 작품에서 플래시백이나 플래시 포워드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 영화는 비교적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 있으나 크게 보면 현재의 신선으로 시작해 회상하듯 과거로 넘어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내일쯤 되면 구름이 다 빠질 때입니다. 높은 도력과 뛰어난 의술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화담 선생. 화담의 모티브는 조선 중기의 유학자 화담 서경덕 선생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감독과 배우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김윤석 배우가 즉흥적으로 화장지에 선비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 화담의 헤어스타일을 설정했다고 하네요. 딱 반만 웃겠구나. 아직은 노파의 이 대사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화담. 요괴를 잡아 달라는 부탁을 하러 화담을 찾은 새 신선. 이곳은 문경의 KBS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세트는 있지만 조경이 되어 있지 않아 이 대나무들을 전부 다 심어 숲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고생도 그 바보 같은 새 신선들 때문이죠. 각각의 캐릭터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전부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살살살살 간지르는 게 뭐랄까.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런 요괴를 잡으러 화담이 나섭니다. 문에 쓰여진 좌자는 화담이 좌도방임을 의미합니다. 좌도방은 삼국 사기에 나온 도교 수련법 중 하나입니다. 그릇된 도, 환술, 요사스러운 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올바른 도를 수련하는 우도방과는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전우치와 그의 스승
천관대사가 우도방에 속해 있는데요. 사실 조선시대에 화담 서경덕 선생이 전통 우도의 대가였다고 하네요. 저 지붕에 뭐가 있는데요? 요괴가 나타난 걸 신선보다 개가 먼저 알아챘다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개가 짖는 오디오를 넣었습니다. 요게다. 감독이 이 영화를 구성하며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두 인물이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맞수임을 교감하는 이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새 신선들보다 화담이 더 중요한 인물임을 암시하기 위해 달구지를 밟고 올라가 신선들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근데 이 화살은 우리 게 아니냐? 뵙겠습니다. 망나의 전우치입니다. 화살을 받은 화담의 표정과 타이틀을 연결해 이 영화는 화담과 전우치의 대결 구도임을 미리 암시했습니다. 시간은 화담이 요괴를 잡으러 나서기 전 더 과거로 넘어가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CG 같지만 배우들이 전부 와이어에 매달려 실제로 내려오며 찍은 후 구름만 CG로 입혔습니다. 하루 종일 딱 이 두 컷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똘똘하구나. 이곳은 왕의 남자를 찍었던 부안 영상 테마파크의 세트입니다. 멋과 풍류를 즐기고 예술을 사랑하는 잘난 척쟁이 한량 전우치. 가락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강동원 배우는 이 장면을 찍으면서 비로소 전우치의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거의 촬영 중반에 찍었는데 말이죠. 왕은 고개를 들라. 왕 역은 타짜에서 예림이를 외치던 호구 권태원 배우가 맡았습니다. 예림이! 우리 오래 가자. 전우치의 목표는 최고의 도사를 상징한다는 청동 거울입니다. 망나니 전우치! 너무나 흥겨운 궁중 악사들의 신들린 음악. 감독의 전작인 타짜에서 음악을 만들었던 장영규 음악 감독이 맡았습니다. 이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호리병 목에 선을 긋자 왕의 목에도 선이 그어집니다. 실제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고 귀엽게 협박 정도만 한다는 설정이죠. 왕의 거울은 내가 가져가마. 그렇게 그림 속의 말을 타고 호련히 사라지는 전우치. 이 장면이 유일하게 원작 전우치전에서 그대로 따온 이야기인데요. 왕을 농락하고 족자 속으로 사라졌다는 짧은 글을 그대로 실사화했습니다. 이제 거울을 구했으니까 청동원만 구하면 되는데. 전우치의 짝패 개사람? 초랭이. 감독은 개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 상상이 안 돼서 시나리오가 잘 안 써졌다고 하는데요. 유해진 배우를 캐스팅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 자연스럽게 캐릭터가 잡히고 시나리오가 술술 써내려가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감독은 빈틈없이 말을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하는 배우를 좋아합니다. 전우치는 최고의 도사가 되기 위해, 초랭이는 그런 우치의 도술로 인간이 되기 위해 청동검을 구하려 합니다. 이 청동으로 된 기물들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천부인에서 따온 설정인데요. 천재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주어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는 세 가지 인수입니다.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은 각자 풍백, 우사, 운사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청동검과 거울은 일종의 메커핀입니다. 중요한 척 등장하지만 영화의 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저 전우치와 초랭이에게만 중요할 뿐입니다. 네 정체 알고 나면 후회한다. 초랭이의 진짜 정체를 알기 전 미리 던져놓은 복선입니다. 평양에 참 명망 있는 도사가 한 명 있다 그러던데? 평양 도사라고 하면서 왜 서울 말을 쓰는 경상도 사람 같은 걸까요? 왜 이놈 전우치! 하담 선생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 씬의 액션은 싸움 자체보다는 전우치에게 부적이 필요하다는 것과 초랭이는 능청스러운 힘캐라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구성한 장면입니다. 부적으로 만든 봉은 서유기의 여의봉에서 따온 것 같네요. 2009년에 이렇게 화려한 CG를
감독은 두 인물이 함께 걸어가다 한 명이 말로 변하면 다른 한 명이 아무렇지 않게 타고 가는 장면을 꼭 만들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물핑으로 멋있게 변할 수도 있었겠지만 초랭이답게 그냥 뻥튀기 터지는 느낌으로 어설프게 변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밖으로 연결되는 카메라 워킹은 실제 가마 안에서 찍은 게 아니라 가마의 한쪽 벽만 만들어 세워놓고 찍은 컷입니다. 절에 가는 과부를 보쌈해 대감댁에 넘겨주고 청동검의 행방을 알아내려는 전우치. 과부가 집안을 망치지. 하지만 과부의 집안에서는 산적들을 섭외해 과부를 죽이려 하죠. 뭐냐 저 저 과부를 탐내나? 참. 말에 기가 막힌 말하는 연기. 말을 몇 시간 동안 클로즈업으로 쭉 찍어둔 후 말의 입모양과 표정을 보고 대사를 써서 후시로 입혔습니다. 자, 사람으로 빨리 만들어줘. 손가락 한번 튕겨봐. 초랭이가 산적들과 열심히 싸우는 동안 우치는 언젠가 당신 같은 분이 계실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의식의 흐름이죠? 과부는 도끼병에 금사빠였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소이다. 수고들 했네. 감독의 전작 타짜에서 얄미운 고니 삼촌 박수영 배우가 보이네요. 전우치가 과부를 곱게 넘길 리 없고 대감 역시 청동검을 그냥 줄 리가 없죠. 이놈이 여자를 잘못 가져왔구나. 집안에서 싸우는 그림자는 다른 곳에서 촬영한 소스를 문에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높은 담벼락과 넓은 마당이 있는 한옥을 찾지 못해서 이 모든 걸 오픈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피리가 더 좋은 건데 우치에게 지금 피리 같은 게 보일 리가 없죠. 인간의 몸으로 숨어 들었다던 12요괴 중 쥐요괴. 요괴는 미술팀이 디자인을 한 후 특수분장팀이 더미를 제작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 CG팀에서 움직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얼굴 근육까지 움직이는 메카니컬 더미와 막 던져도 되는 일반 더미까지 두 개를 만들어 사람이 직접 들어가 연기하고 액션은 CG로 만들었습니다. 이 더미를 뒤집어 쓰고 연기를 하면 30분 만에 탈진해버리니 액션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나도 이제부터 좀 변해볼까? 촬영 시기가 한겨울 엄청나게 추운 날이라 온몸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와이어 액션을 하려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붕의 기와가 전부 얼어붙어 미끄러워서 서 있기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기와 사이사이에 모래주머니로 발판을 만들어 찍은 후 CG로 모래주머니는 전부 지웠습니다. 강동원 배우의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거의 모든 액션을 대역 없이 와이어를 타며 소화했습니다. 12줄의 와이어를 몸에 감고 사방으로 당겨가며 벽을 타는 연기를 했는데요. 야, 괜찮아? 벽에 옆으로 서는 건 CG가 아니라 실제 와이어에 매달려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뒷걸음질 치거나 다른 벽으로 옮겨가는 두 컷만으로도 준비부터 액션까지 대여섯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네요. 단순히 와이어만 잘 타는 게 아니라 선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강동원 배우는 정두홍 무술감독도 깜짝 놀랄 정도로 기가 막힌 동선을 표현했습니다. 와이어뿐만이 아니라 요괴는 CG로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상대방 없이 혼자 액션을 해야 한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었는데요. 강동원 배우의 뭘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감독은 그냥 마음대로 하면 거기에 맞춰서 CG를 그려 넣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유해진 배우는 와이어에 묶인 채 실제로 벽에 이렇게 막 부딪혔습니다. 이 벽의 표면은 실제 돌이 아니고 탄성이 있는 스티로폼 재질이긴 한데 속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이렇게 부딪히면 아픕니다. 쥐 요괴가 피리를 불자 귀를 막고 괴로워하는데요. 우치는 그래도 정신을 차리는 걸 보면 도력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화담이 피리를 불 때는 전우치도 괴로워하는데 표훈 대덕은 별 반응 없이 유유히 걸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부적을 쓰는 우도방이 아직도? 사실 부적은 우도방이 아니라 좌도방이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우치는 우도방의 핵심 인물인 청관대사의 제자임에도 부적을 사용하는데요. 이후에 신선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수행이 목적인 우도방이 어째 요사스러운 술법을 제자한테 가르칩니까? 가르친 게 없습니다. 뭐 도술에 있어서는 천재라는 말입니다. 도사한 놈하고 이상하게 생긴 놈이 피리를 가져갔답니다. 감독은 시나리오 쓸 때부터 킥킥대며 이 대사를 써두고
이후에 바로 이상한 표정을 붙여 넣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꿈처럼 허무한 건데 그걸 모르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거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을 초랭이가 말해주네요. 없어진 우도방 사당입니다. 한편 전우치를 찾아 나선 화담과 신선들.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인 청관대사의 공간으로 가는 길은 우도방 사당 속의 그림으로 통합니다. 왕을 농락하고 그림 속으로 사라진 전우치의 도술과 연관지은 설정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닌데 뭐? 네가 전우치란 놈이냐? 이 화살촉은 고무로 만든 소품입니다. 이 강아지는 오디션을 통해 여러 개 배우들 중 가장 연기를 잘하는 아이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나올 클럽에서 사람 사이를 잘 빠져나가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연기를 완벽히 해내는 강아지를 뽑았다고 하네요. 이놈이 어디다가 눈을 똑바로... 이날 이후 이 신선은 500년이 지나도 전우치를 싫어하게 됩니다. 아 싫어! 난 걔 얼굴도 보고 싫어! 감독은 청관대사의 공간을 설정할 때 현실과 비현실이 섞인 오묘한 곳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연못 위의 집이나 바위 산속 등 여러 이미지를 떠올리다가 회의를 거쳐 수직으로 솟아있는 높은 봉우리 위로 설정했습니다. 저 같은 아저씨들은 모털도사의 누덕봉이 생각나겠죠? 이 씬은 지상 8m 높이의 지대에 지은 야외 세트에서 촬영 후 CG로 합성해 만든 컷입니다. 내가 걔인지 어떻게 알았지? 개가 헤엄치던 물에 그대로 들어가 물 먹어가며 연기를 한 유해진 배우. 한겨울에 야외 세트에서 물에까지 빠졌으니 얼마나 추웠을까요? 실제 다리가 풀려 넘어진 NG컷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이 장면까지만 찍고 청관대사 집과 마당은 세트를 그대로 실내로 옮긴 후 찍었다고 하네요. 제가 세상에 빛이 되고 싶습니다. 좌도왕 당주께서는 피리를 갖고 싶으신가 보군요. 진지하게 주고받는 대사를 마치 탁구를 보듯 지켜보는 새 신선. 감독이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이 장면을 웃기겠다는 생각으로 비장하게 만든 코미디 컷이라고 합니다. 도사들 중에 요괴가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기한 후 피리를 합성한 컷입니다. 5명의 시선을 하나로 모으는 게 어려웠다고 하네요. 반만 얻는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잠깐 얻었다가 오랫동안 기다리는구나. 노파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의 새 마녀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옆구리에 복사꽃만 안 피면 난 돌을 닦는 사람이다. 복사꽃이 여성을 말하는 줄 알고 버럭하는 화담. 백날 또 닦으면 뭐래? 가게가 누군지도 모르는. 과거 무당이었던 치매 노파의 말이 신경 쓰이는 화담입니다. 상처에서 떨어지는 녹색 피. 이제서야 본인이 기억을 잃은 요괴였음을 깨달은 화담은 제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장면 역시 혹한의 추위를 뚫고 촬영했는데요. 화담의 가죽 신발이 얼어서 접혀 부러질 정도로 추웠다고 하네요. 이제 집이 작구나. 이 과부가 집에 가면 혹시 죽을까봐 다시 오신 건가요? 감독은 이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마침 TV에서 하는 공동 경비구역 JSA를 보고 바로 이 갈대밭을 로케이션 했습니다. 아직 바다라는 것을 못 봐서 그게 아쉬워요. 이게 바로 이 바다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찍었습니다. 갈대밭에선 추워서 난리였는데 이 옷을 그대로 입으니 여기서는 더워서 난리였다고. 갈대밭에서는 옷고름을 단단히 묶어놨는데 바다에선 풀어져 있다는 오게티가 있습니다. 그 물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바다와 갈대밭을 오가는 컷은 특별한 CG 없이 컷으로 연결했습니다. 주먹 쓰지 말라고 스승님이 크게 타일렀는데 한 여자를 두고 싸우는 두 사람? 괜찮으신지. 이 대사는 당연히 전우치에게 한 말인데 괜찮아요. 금방 끝날게 금방. 초랭이는 본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리의 주인이다. 초랭이와 마찬가지로 화담 역시 본인이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훈대덕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아무리 표훈대덕이라 한들 독을 마셔버린 청관대사는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원래
과부자를 틀고 앉아 주화 인마에 빠진다는 설정이었는데 이대로 계속 앉아있다는 게 어색해서 김윤석 배우의 아이디어로 스타워즈의 오비완 케노비처럼 사라져버리는 설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감히 스승을 해하고 피리를 훔쳐. 엄청난 실수를 하고 땅에 떨어진 새 신선은 죄인에게 족쇄를 채우거나 그림 속에 가두거나 부러진 피리를 붙이는 것 정도만 할 수 있는 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놈이 스승을 붙여. 겁고가 불쌍하라. 이 대사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신라 소지왕의 에피소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피리. 그 전우치만 가두니까 피리까지. 본인을 표혼 대덕이라 착각한 화담은 웃으며 본인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게 500년이 지나고 3명의 신선은 각자의 취향대로 중, 무당, 신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 깨져요? 무당이 보관 중이던 호리병이 깨지고 봉인해 놓은 요괴가 탈출한 상황. 찾았다는 얘기는 내가 안 했나? 병원 앞에서. 토끼 요괴 여의사 역인 선우선 배우는 이 영화 촬영 중에 드라마 내조의 여왕으로 떡상하게 됩니다. 이곳은 예전에 전라북도 도청이었던 건물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냥 요괴가 나타났다 잡아달라. 그럼 전우치를 그림에서 꺼내려는 새 신선. 이 씨는 익산의 원광대학교 박물관에서 촬영했습니다. 나무사냠삼맥삼모. 이 주문은 부적 대백과라는 책을 보고 내용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진지하나 보는 사람은 웃긴 이 동작들은 배우 3분이 놀면서 만들어낸 동작이라고 하네요. 저희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동작은 송영창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전우치의 의상은 한복처럼 보이지만 서부극에 나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상되도록 갓과 목도리를 설정했습니다. 벼슬 줄게. 영관대소 플러스 권렴대장. 권렴대장은 서유기에 나오는 사오정의 직함이라고 합니다. 옥황상제의 연회를 기획하고 관리하던 직책이라고 하네요. 내가 아직 청동검도 못 찾았는데. 아직도 총동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전우치. 이때 요괴가 등장하고 안 싸웁니까? 부적이 없어. 부적이 없는 우치는 요괴의 상대가 되지 않는데요. 모양 빠지게 도망을 치려 하는데 바닥에 매트를 깔아두고 실제로 뛰어내렸습니다. 박물관 층고가 높아서 실제로는 6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하는데요. 강동원 배우는 본인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계단으로 다시 걸어 올라가서 약 20번 정도를 뛰었다고 하네요. 6층 높이를 20번이나. 발목의 족쇄가 우치를 살렸네요. 세상이 많이 변했구만. 이곳은 노원역 앞입니다. 지금은 여자의 관심을 어떻게 얻느냐. 꽃을 주면 아주 좋아라 합니다. 고추. 꽈추 이 대사는 대본엔 없었는데 현장에서 배우들끼리 말장난하다 나온 대사라고 하네요. 여자들은 이 보석을 앵겨줘야 돼요. 턱주가리 밑에다가. 이후에 나올 대사를 위해 만든 씬이라고 합니다. 턱주가리 밑에다. 전우치를 뒤쫓는 두 요괴. 부적이 없어서 펼쳐지는 약 20분 가량의 카체이싱. 9일간 노원역을 거쳐 가산 디지털 단지, 서초동, 그리고 부산까지 4개 도시를 다니며 촬영하고 너무 위험한 컷은 세트에서 차를 세워놓고 촬영한 후 합성한 컷을 섞어 사용했습니다. 도로를 통제하고 이 차들은 전부 세팅해 놓고 촬영했습니다. 신선의 차는 3대를 준비해서 전부 다 부셔버렸다고 하네요.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정두홍 무술 감독의 아이디어로 우치를 차 밖으로 빼서 뛰게 하자는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좋아했지만 강동원 배우는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고 오바이트를 해버렸다고 하네요. 이 버스는 스태프들이 이동할 때 쓰던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어설프지만 부적이 없이도 도수를 쓸 수가 있네요. 찾았어. 이곳은 시나리오 초고에는 인사동이라는 설정이었는데 인사동이 영화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답심리 고미술상가로 설정을 바꿨습니다. 한편 우치는 부적 없이는 도술이 아직 미숙해서
계속 모양 빠지는 중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많은 건물을 전부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제 도시를 비워놓고 찍을 수도 없어서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 60년대 세트를 현대 건물로 리모델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차양막으로 가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강동원 배우도 그렇지만 선우선 배우 역시 운동신경이 남달라서 진짜 날아다녔다고 하네요. 언제나 기분 좋은 혜진이 형 등장. 얘따 부적받아라. 가락 좋고 멋과 풍류를 아는 도사님답게 음악으로 시작하는 전우치. 30년대 한국의 재즈 음악을 이끈 콜롬비아 대학단의 작곡가 김혜송 선생님의 풍차 도는 고향입니다. 이후에 나올 여배우가 부르는 곡 역시 김혜송 선생님의 곡인데요. 현수막에 악단 이름이 나오네요. 여담으로 영화 박쥐에서 라여사 집에 흐르던 음악은 김혜송 선생님의 부인인 이난영 선생님의 곡입니다. 실제 봉에 불을 붙이고 선보인 강동원 배우의 봉술입니다. 이 컷은 사실 포커스가 나갔는데 표정이 좋아서 그냥 사용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진짜 변한다. 각각의 캐릭터가 다 다른 10명의 전우치 등장. 카메라를 같은 값으로 움직이며 강동원 배우가 여러 번 연기하며 찍은 후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이런 다구리 공격씬은 대역 배우들이 섞여 있죠. 감독은 침 뱉는 전우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친 전우치를 좋아합니다. 서유기에서는 분신이 머리카락으로 변하는데요. 감독은 꼬마 마녀 키키를 생각하며 빗자루로 설정했습니다. 초랭이가 나서면서 음악이 장난스럽게 바뀝니다. 나 이거 우레메에서 본 것 같은데. 역시나 초랭이에게 잘 어울리는 CG. 감독은 김성수 감독의 무사의 안성기 배우를 너무 좋아해서 감독과 배우의 허락을 받아 이 포스터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뭐야 저 미친놈 오밤중에 한복 입고 저 미친놈 맞지? 예 언니 미친놈 맞아요. 예상치 못하게 느닷없이 프레임으로 들어와 등장하는 여주. 이 두 여배우는 영화 장화 홍련에서 만난 적이 있죠. 김지훈 감독이 이날 촬영 현장에 와서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인을 만난 우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가 쓱 기울어지는 오블릭 앵글로 촬영했습니다. 여인을 처음 만난 순간과 연결지어 설정했죠. 그래. 잠깐만 근데 여기 어디냐? 도망간 요괴를 쫓는데 전광판에 나오는 뉴스는 이후에 나올 장면을 복선으로 깔아둔 설정입니다. 나 이 장면 슈퍼홍길동에서 본 것 같은데. 감독이 시나리오를 쓸 때 도심 한복판에 떨어진 도사라면 가장 먼저 생각했던 이미지가 간판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는 컷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말로 치면 상인들입니다. 이곳은 대구 동성로에서 촬영했습니다. 전봇대와 공중에 전깃줄이 얽혀있는 유흥가를 찾아 헌팅했습니다. 아이고 두목님 향수를 꺼내 먹고. 지금은 실제 향수를 마시면 취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설정했다고 하네요. 지나가는 바이커들의 옷과 바꿔 입은 우치와 초랭이. 관객들의 볼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제 어리버리타는 건 그만하고 도시에 익숙해짐을 표현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든다. 이 씬은 당시 강남의 핫플레이스 클럽 NB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음악도 없는데 리듬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또 만날래요? 빨간 머리는 김효진 배우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진짜 짜증나게. 아니 전우치가 화장실 안에서 서 있는데 왜 신부님한테만? 그렇게 화장실에 숨은 토끼 여개를 호리병에 담는 동안 그 애인을 다시 볼 수 있겠구나. 사실 우치는 요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 만난 여인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배우의 영화 촬영 현장. 영화 안의 촬영팀은 실제 이 영화의 촬영 스태프들입니다. 잘 가세요 여보. 모니터가 부족해서
오른쪽 모니터는 감독의 고향집에 있는 TV를 떼왔다고 하네요. 혓바닥은 성형 안 된다냐. 필름이 초당 500원인데. 누가 봐도 영화 스텝처럼 지나가는 감독님도 찍혔네요. 감독은 영화 자체가 하나의 마술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도술에 관련된 영화니까 영화 촬영장에서 싸운다는 설정을 만들었습니다. 영화 타짜를 끝내고 이완용 암살 사건을 다룬 시나리오를 쓰고 싶었는데 독립운동사와 이완용 평전 등을 보며 자료 조사를 하다가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뒤로 미룬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시나리오의 내용을 찍는 촬영 현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때 그 시나리오에 뼈와 살을 붙여 제작한 영화가 바로 암살. 무려 1200만 관객을 동원하게 됐죠. 이게 안 되나? 임수정 배우는 춤을 잘 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심각한 몸치라 재촬영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렇게 뻣뻣할 줄은 몰랐다고. 이걸로 한 치수 더 큰 걸로 빌려. 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 복명복창이 확실한 서인경 감독이 이 둘의 갑을 관계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설정했습니다. 커피 한 잔 더 진하게. 커피 한 잔 진하게. 임수정 배우는 이 영화에서 이 컷의 연기를 가장 만족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임수정 배우가 커피를 주면 안 마신다고. 됐어요. 너나 드세요. 인경, 우리 언제 한번 같이 할까? 응? 청관도사 백윤식 배우의 친아들 백도빈 배우입니다. 정시아 배우의 남편이기도 하죠. 최동훈 감독의 데뷔작 범죄의 재구성으로 영화계 데뷔 후 타짜에도 출연했습니다. 명이 길면 긴들 정이 처박혀 살 것이다. 꼭 족쇄가 없어 보이죠. 한눈 파는 전우치를 다시 불러온 신선. 이 부적은 마술사들이 쓰는 매직 페이퍼에 전기 자극으로 불을 붙였다고 하네요. 500년 전에 그림이었다면 현대에는 전광판 속에 들어가 쉬고 있던 도사. 마침 뉴스에 나온 청동검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청동검이 거기 딱 있냐? 야, 형제? 누가요? 이 컷은 개만 한 30분 찍은 후 개 표정을 보며 대사를 만들고 후시 녹음한 후 편집했습니다. 평양에서 명망 있는 도사로 최고의 도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시니라. 이 컷은 사실 NG 컷인데 말을 더듬는 게 더 좋아서 그냥 사용했습니다. 이 공간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이더스에 나오는 거대한 보물창고처럼 만들고 싶었으나 예산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초랭이가 한쪽 팔을 붙잡고 있는데요. 우치야, 내가 도와줄게. 이후에 나올 이 장면을 찍다가 그대로 땅에 떨어져 팔에 전치 4주 부상을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나식네 이 양반. 우치가 청동검을 찾고 있을 때 초랭이는 화담의 얼굴을 발견하는데요. 이 사진에도 좌자가 보이네요. 한편 쥐 요괴를 쫓아 하수 처리장에 도착한 두 신선. 본질이 쥐이기 때문에 하수구로 도망쳤다는 설정이죠. 이곳은 부산의 수영 하수 처리장입니다. 영화 부당거래를 촬영한 곳이기도 하죠. 바닥은 사실 시멘트 바닥인데 흐르는 물을 CG로 심었습니다. 우치와 지 요괴가 함께 빠지는 이 장면은 하수 처리장 근처에 있는 깨끗한 물에 빠진 걸 찍은 후 이 컷에 합성한 장면입니다. 전우치는 헤엄을 못하는데? 그새 헤엄도 칠 수 있게 된 전우치. 이 경험으로 이후에 청계천에서도 물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저 술면식 가네? 신선들의 속내를 눈치챈 전우치는 슬쩍 도망가는데요. 그렇게 찾아 헤매던 청동검의 가장 큰 역할은 족쇄를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전주의 전동 성당입니다. 영화 약속에서 박신양과 전도연이 결혼하던 곳이기도 하죠. 고해성사 좀 할 수 있나요? 무당 신선에게 점을 보던 아줌마? 진짜로 제 등에 죽은 고양이가 있나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호리병에서 요괴가 또 빠져나오고 맙니다. 바로 이 아줌마가 화담이었는데요. 가장 신성한 곳에서 그와 대립되는 악인이 나온다는 설정을 하고 종교 음악 같은 파이프 오르간 연주곡을 BGM으로 깔았습니다. 내 어찌 저만한 것을 지었지 못하리요. 마치 영웅처럼 나타나 요괴를 다시 가두어 버리는 화담입니다. 우리가 전우치를 꺼낼 줄 알고 요괴들이 나타났다면 성당 안에서는 인공적인 조명을 최소화하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한 자연광을 주 조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언니 이거 입으세요. 여행사 광고 촬영 중인 여배우. 시나리오를 쓸 때는 일본에 기모노를 입힐 생각이었는데
더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태국 의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얘들아, 여기가 어디니?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나중에 염정아 배우가 이 옷을 입고 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웃겨서 킥킥대며 콘티를 그렸다고 하네요. 당시 염정아 배우는 임신 중이었는데 말이죠. 염정아 배우는 특별 출연이었으나 연기가 너무 좋아 촬영 중에 분량이 자꾸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치와 과부가 처음 만났을 때 나왔던 음악을 저기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나가세요. 이때 나가는 이분은 사실 CG팀 스텝이라고 합니다. 혜진이 형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내가 말이었잖아. 말? 원래는 걘데 걔? 이제 인간이 되고. 대사 호흡이 정말 지리지 않습니까? 감독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도사가 맞네. 어떤 도사냐? 네? 또 다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우치와 초랭이. 끝판왕을 상대하기 전 전투복을 입는 느낌으로 만든 씬입니다. 매끄럽게 딱 떨어지는 단색의 옷이 CG하기 쉽기 때문에 롱 가죽 코트로 설정했다고 하죠. 그럼 매트릭스의 키아누 리브스도 넌 최고의 도사가 됐잖아. 저 그냥 상징이야, 상징 이거. 인간이 되기 위해 그렇게 전우치를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니 빈정이 상한 초랭이. 전우치와 초랭이가 각각 지하 보도와 에스컬레이터로 갈리는 동선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지하철역을 가보고 광화문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초랭이가 현대사회에 혼자 떨어진 당혹감과 외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는 곳을 등지고 서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한편 화담은 레스토랑에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식사 중입니다. 이곳은 드라마 파스타 촬영지로 유명한 청담동 보나세라입니다. 봉골레 둘, 또르텔로니 하나. 몇 살이지? 더 살아도 결국 아무것도 없단다. 화담은 그냥 단순히 악하기만 한 빌런이 아닙니다. 500년 이상을 늙지도 않고 살아오면서 권태와 허무주의에 빠졌다는 훨씬 더 복잡한 심경의 화담. 내 한 번도 벼슬하는 놈들이 백성을 돕는 걸 본 적이 없다. 내가 누군지 알고. 국회의원은 연극계 원로이자 성우이신 이대로 선생님이 맡았습니다. 김수영 감독의 1981년작 만추에서 형사로 출연한 걸 보고 너무 좋아서 꼭 한번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던 분이라고 하네요. 네가 원한다면 언젠가 그분이 널 찾아오시겠지. 우치가 찾고 있던 화담은 초랭이를 쫓고 있습니다. 이곳은 종로 뒷골목입니다. 그걸 먹었으니 넌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되고 싶다는 초랭이의 욕망을 건드리는 화담. 그리고 서인경을 찾아갑니다. 현실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다는 느낌이 들도록 인트로에 나왔던 양요괴를 한 컷만 사용했습니다. 전우치를 데려와라. 블랙으로 떨어진 곳에 얼굴만 보이는 컷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전 가마컷을 찍을 때 조명 한 개만 켜놓고 나머지 조명을 고치는 동안 가마 안에서 쉬고 있는 임수정 배우의 이미지가 너무 인상 깊어서 그대로 써먹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섹시해진 서인경. 너 지금 보니까 눈이 좋네. 바다? 그렇지, 바다. 정인기 배우가 맡은 영화 감독은 임상수 감독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과거 임상수 감독의 연출부 스텝이었던 최동훈 감독은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정인기 배우와 함께 단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영화를 부탁하면서 임상수 감독님처럼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하네요. 각자 다른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느끼고 있는 세 사람. 이 부적은 CG가 아니라 바람이 만들어준 컷이라고 합니다. 왜 자꾸 날 쫓아와? 이곳은 신세계 백화점 옥상입니다. 뒤에 걸려있는 거대한 거미 동상은 리움 미술관에 소장 중인 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망이라는 작품의 새끼 거미라고 하네요. 딱 죽기 좋은 밤이네. 그런데 거울에 비친 인경의 모습이 뛰어내리자마자 나오는 이 컷은 블룸 매트에서 찍은 합성이고 이 컷은 실제 와이어에 매달려 내려왔는데요. 나홍진 감독님이 마침 이 컷을 찍을 때 현장에 놀러와서 대체 뭘 찍고 있냐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공상과학, 코믹, SF, 도술, 환타지라고 했더니 심히 걱정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나는 도사 전우치. 다음날 이 다리가 부서지는 컷을 찍을 때는
박찬욱 감독님이 놀러 오셨다고 하는데요. 반응은 멋있다.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영화야? 라는 질문을 화담 선생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피리를 붙이는 주문을 외우는 신선들. 마침 촬영 당시가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던 때라 청계천에 연등이 전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화담이 스승님을 죽였어 이 바보들아! 그럴 리가요. 송영창 배우가 리허설을 할 때 갑자기 표정을 이렇게 지어서 감독이 웃으며 선배님 그렇게 하실 건 아니죠? 라고 물어봤다는데요. 송영창 배우는 아니 이렇게 할 건데?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감독이 오케이해서 탄생한 애드리브입니다. 옴 차례차례 준재 사바하. 촬영하다 다친 팔이 실제로 너무 아파서 나온 연기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마음속에 있는 걸 왜 그리고 있을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전우치의 성장 플롯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법을 모르니까. 솔직히 마음을 어떻게 비웁니까? 그 성장이라 함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인데요. 아직 마음을 덜 비워서. 이제 전우치에게 더 이상 부적이 필요치 않습니다. 부적은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 꽃장수 역은 당시 강동원 배우의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렇게 문을 통과해 온 곳은 영화 촬영장. 이곳은 영화 그림자 살인을 찍었던 세트장인데요. 철거하기 직전에 저렴하게 대여해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마음대로 부수고 불태울 수 있었다고 하네요. 뒤늦게 문을 통과한 초랭이와 신선들. 신선 중 한 명이 벽에 낑기는 건 현장에서 만든 설정인데요. 처음엔 초랭이가 낑기는 게 좋을 것 같았으나 유해진 배우가 팔에 부상을 당한 관계로 송영창 배우가 대신 낑겨야 했습니다. 최후의 전투는 석양의 무법자에서의 대결 구도를 모티브로 설정했습니다. 가스관을 겨드랑이에 설치해 실제로 부채에 불을 붙여 촬영했습니다. 김윤석 배우는 이런 표정을 짓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무서웠다고 하네요. 화담의 불과 전우치의 물이 부딪힙니다. 당시 CG팀에서는 불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데 물간지를 내는 CG가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날아가던 전차가 종이처럼 사라지는 것도 그렇고 당시 극장에서 볼 때는 이 정도면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필 아바타가 며칠 먼저 개봉하는 바람에 연로한 새신선 역시 전부 와이어에 매달려 실제 날았습니다. 이 장면을 찍기 전 액션 스쿨에서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결국 피리를 불어버리는 화담. 쟤도 여기야? 저분 노파의 예언대로 옆구리에 복사꽃이 피고 말았네요. 넌 뭐지? 지금까지 빠르게 진행됐던 액션을 정리하듯 모든 음악을 배제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듯한 표정이 인상적이네요. 이 복사꽃 나무는 마치 몸에서 자라난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제작했습니다. 결국 청동검으로 피리를 박살내고 말았네요. 청동검과 피리 둘 다 영화에서 그닥 큰 역할을 하지 않는 일종의 메커핀입니다. 부채가 타는 건 CG가 아니고 열풍기를 쐬어서 태운 것입니다. 김윤석 배우 손에 화상까지 입어야 했다고 하네요. 이 세상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돌듯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정입니다. 둘이 함께 떨어지고 깨어난 곳은 알다가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청관도사의 집. 감독은 이 장면 이후 관객이 당황하고 불평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게 꿈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말도 생각했었다고 하는데요. 박찬욱 감독에게 의견을 물으니 그런 영화를 누가 보냐 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감독은 뒤에 나올 장면을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마음을 못 비웠네요. 차나 한잔 해라. 묘한 위화감. 하지만 깨진 단지가 우치의 눈에 띕니다. 예전에 머리를 맞고 깨졌던 건데 지금은 그냥 깨져 있네요. 검은고 갑을 쏘라는 말씀은 무슨 소리냐? 결국 스승님의 유언이 우치를 살렸습니다. 스승님은 여기까지 봤구나. 바보 같은 신선놈들. 그렇게 화담은 그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암컷이야. 때마침 바람이 불어 더 개 같은데요. 태초부터 인간과 짐승은 조화로웠다.
용감하고 사랑스러운 초랭이, 바로 나. 이 영화의 시작을 알리던 내레이션은 초랭이였습니다. 감독님, 영화 잘 나왔어요? 바텐더 역의 강수영 배우는 강동원 배우와 동갑인 사촌이라고 합니다. 여배우도 바뀌었다면서요? 배우는 아무나 하냐? 감독이 좋아하는 개그 코드입니다. 그리고 표훈 대덕을 지키는 새신선. 보긴 뭘 보나 옷 갈아입으시는데. 안심하십시오. 저희들이 밖에 있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 속으로 들어간 두 사람과 개 한 마리. 나 초랭이. 내가 여길 미리 본 건가? 이게 바로 바다? 자, 최동훈 감독이 만든 가족 영화 이렇게 말하는 나는 도사 전우치에 담긴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봤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